둘, 셋, 넷. 출발 광주대행진. 김대경 통신원이 사고 제보 주셨어요. 중흥로 신한국제미소래 아파트 사거리 내에 택시와 승용차 간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방금 소식 올려오셨습니다. 김영준 통신원은 순천 우성로 신흥 삼거리에서 순고 오거리 쪽으로 신호 2번 정도 받아야 된다는 제보 전해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 7시 40분 국내외 경제 문제를 살펴보는 안도골의 생생경제. 자타공인 경제통 안도골 전 기획재정부 차관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지난 13일 미국 연방준비은행 기준금리 동결 조치가 발표되면서 먼저 국내 주식 시장이 훈풍이 불고 있네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지난 12월 14일 날 예. 미국 연방준비은행에서 예. 이제 연방공개시장위원회라고 있거든요. 네네. 여기에서 기준금리를 이제 결정을 좀 합니다. 네. 금년 마지막 이제 회의가 열렸는데요. 예. 여기에서 기준금리가 현재 5.5%잖아요. 이걸 네, 동결시켰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다 중요한 것은 내년 말 기준금리 전망치를 제시하거든요. 예. 이 전망치가 종전은 5.1%였는데 4.6%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예. 이게 이제 무슨 말인고 하니 이제 내년에 기준금리가 떨어진다는 거죠. 네. 한 3번에 걸쳐서 0.25%포인트 정도 떨어질 거다. 이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떨어진다니까 자금 시장에서 있지 않습니까? 이제 환호를 하는 거죠. 예. 더 이상 이제 긴축은 이제 끝났다,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하니까 주식 시장이 이제 급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우 지수가 1.4% 급등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37,000을 돌파를 좀 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주식 시장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연동해서 이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내 주식 가격도 상승세로 전환되는 이제 호재로 이게 좀 작용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이제 코스피 있잖아요. 네. 지수를 보면은 전주 대비해가지고 1.82%가 올랐고요. 3개월 만에 2,560원대로 지금 올라섰습니다. 네네. 또 코스닥 지수도 있잖아요. 예. 이제 같은 기간에 이제 838 점 거래를 마치면서 0.96%좀 올랐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금리가 있잖아요. 떨어지면 주식이 이제 시장이 좋아지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첫 번째가 이제 금리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빼서 채권이나 또 이제 주식을 이제 좀 사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일부는 돈을 좀 차입을 해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주식이나 채권을 사는데 이제 차입비용이 주니까 이제 그만큼 좀 늘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결국에는 소비하고 이제 투자가 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경기가 개선되면서 매출이 늘고 기업의 수익성이 늘어나니까 이제 주가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예. 네. 그 하여튼간에 이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앞으로는 당분간은 좀 상승세로 전환된다고 봐야 되나요? 네, 일단은 이제 가장 큰 걸림돌이 이제 금리, 고금리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미국이 이제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그 기준금리를 좀 인하할 여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금리 인하 기대감은 이제 주가의 상승 요인이 분명히 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글로벌 금융 시장도 안정돼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뭐냐면은요, 국내 수출이 지금 개선세로 전환이 되었다. 예, 그렇죠. 10월, 11월, 이게 연속 지금 수출이 전년 대비 증가세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수출 개선 모멘텀이 지속된다. 라고 하면은 적어도 내년 1, 4분기까지는 주식시장이 굉장히 호재로 이렇게 좀 작용을 할 거다. 이런 전망이 좀 유력합니다. 그럼 이제 주식시장이 이렇게 호재로 작용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채권시장도 아무래도 시장금리가 좀 하락세로 돌아서지 않나요? 이렇게 되면?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채권을 있잖아요. 자금이 이제 현금 가지고 있던 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채권도 사게 됐죠. 주식도 사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채권 올라가고 금리는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벌써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났죠. 미국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시장 금리가 채권 금리거든요. 그래서
2년짜리 국채 금리가 0.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10년물짜리도 지금 떨어지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같은 현상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먼저 우리나라 국채의 시장을 보니까요, 어제 그 조치로, 기준금리 동결 조치가 나면서 약 10% BP, 0.1%인데요. 이제 BP라고 하는 건데, 요만큼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3년물짜리가 지금 3.28 정도 되고, 10년물이 3.35로 이렇게 좀 다운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서민들한테 우리 중산층 서민층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제 주택담보대출금리. 그러니까 은행 창구에서 일어나는 이제 대출에 대한 금리인데요. 지난 15일 기준을 보니까 이 변동금리, 주담대라고 하는데 이 변동금리 상단이 5.76%로 떨어져서 일주일 전에 이게 6.02%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0.26%포인트 정도 좀 떨어졌네요. 그리고 이제 주담대 이제 고정금리가 있습니다. 고정금리 같은 경우에는 11월 초만 해도 이제 최고치가 6.72%였는데 요 금리가 지난주에 5%대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가 이제 물가가 오르면은 금리를 인상을 시키잖아요. 물가를 잡으려고. 맞습니다. 그 이제 이렇게 금리가 떨어졌으면 이제 물가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제 물가 실적치를 보니까요. 11월 달 소비자 물가가 3.4%로 이제 그 오름세가 둔화돼 10월 달 3.8%까지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이제 좀 둔화가 된 거는 최근에 이제 국제 유가가 좀 하락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도 상대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수입 물가가 떨어지니까 이게 이제 이제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금 한국은행이나 정부가 이제 물가의 이제 목표 수준 한 2%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3.4%니까 괴리가 좀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쉽게 떨어지기는 지금 어렵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동안에 원자재 가격 만행이 상승되면서 기업들의 원가, 생산 원가가 있지 않습니까?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버티다 못해서 연말 연초 이거를 판매 가격에 소비자 판매 가격을 지금 약간 전가를 좀 하고 있거든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걸 좀 누르려고 하고 있는데 원가 압박 요인이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있잖아요. 나름대로 이게 현재 가격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동안의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지금 누적 있지 않습니까? 인상 요인이 좀 있고 또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공공요금을 관리하는데 또 이제 원가가 올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현실화할 필요성이 좀 있고 좀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수입 물가를 보면은 환율 때문에 안정은 돼 있지만은 지금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요소수에 대해서 잘 통제를 한다 뭐 등등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또 이게 수급 불안이 생기면은 이제 원자재 핵심 원자재 가격이 또 오르게 되고 하는 이런 좀 불안 요인들은 조금 있어서 2%로 이것이 안정이 되는 데는 상당한 그 지금 나타날 수 없는 그런 요인들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떨어진다고 금방 물가가 막 안정이 되고 뭐 이런 건 아니군요. 그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또 이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리가 떨어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가지고 예를 들어 다시 부동산 있잖아요. 값이 오른다.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물가 요인이 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복잡하네요. 이게. 그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 지속으로 가계 소비 모습까지 지금 되게 변화시키고 있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지난달 말에 이제 통계청에서 이제 가계 동향 가계 소득과 지출이 어떻게 되는지 하는 이제 통계가 좀 발표가 됐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주목할 만한 통계치가 지금 하나 좀 있거든요. 그런데요. 가계가 이렇게 소비 지출을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자 부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자 부담이 있는데 이 금액이 우리의 가장 필수적인 옷이나 신발을 구입하는 이제 비용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그거보다 더 높아져 버린 거니까 지금 가계 이제 월 평균 이자 비용을 보니까 11만 5천 원이거든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 이게 20%가 고금리 때문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이제 의류나 신발에 대한 지출은 이제 10만 4천 원.
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전년 동기 대비 이제 4.7% 이거 줄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자 비용이 필수적인 의류 신발 지출보다 커진 것은 2006년에 가계 동향 통계 집계 이후에 처음 있는 좀 일이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크다,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의류 신발 쪽에 대한 소비가 이제 줄게 된 거는 또 이쪽에 물가가 있잖아요. 많이 올랐다. 그래서 7월 달 보니까 의류 신발 가격이 7% 올랐는데 그동안 소비자 물가가 3.7% 올랐어요. 그것에 비해서 이제 크게 이제 있잖아요. 앞질렀기 때문에 이제 소비가 주는데 또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주가라 돈 벌어가지고 이자 갚는데 다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그렇죠. 이거는 이제 경직성 지출이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소비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뭐 이러한 핵심 소비 지출에 대한 지출이 좀 줄게 되는 거죠, 뭐. 그러니까요. 하여튼 우리 사회가 이 경제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금.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주 재미난 이야기들 잘 들었고요. 네, 그래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도구